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암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암은 무려 3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라 다들 관심이 높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암 진단비로 결정했고요. 그렇다면 이 진단자금 대략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하고 계신 상품의 증권이 대개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권이 없으시다면 보험사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내보험 다보여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가입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최근 국립암센터 발표에 의하면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면서 부작용은 낮추고 그리고 완치율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기술 굉장히 저도 희망적인데요. 다만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나 췌장을 치료하는 데 드는 표적항암 치료 외에 표적항암 치료제 신약값이 한 달 기준으로 무려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첨단 의료기술로 토모테라피, 로봇 수술, 사이버 나이프 이런 의료기술은 1000에서 2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고액이더라고요. 암 종류별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이나 췌장은 대략 한 6000 정도 들고요. 폐는 한 4000, 갑상선이나 유사암 같은 경우는 한 1000에서 2000 정도 든다고 하고요. 나머지 암들은 한 3000 이상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말 평균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적정선이라는 건 평균 비용만 준비하시면 될까요? 50대 여자분께서 오늘 상담 전화를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2차를 준비 중이시래요. 아무래도 친구분이다 보니까 나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암 진단비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저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략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머뭇거리셔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증권을 좀 준비해 주시면 암 진단비 또는 암 치료자금 그 옆에 이제 가입금액, 보장금액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객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장금액입니다.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가입을 하셔서 중폭 보상을 받으시려 준비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나 증권이 한 3개가 있는데 여기는 3,000, 여기는 2,000, 여기는 1,000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시면 합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건 6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쉽죠? 혹시 진단비 대략 어느 정도면 좀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을까요? 한 5천이요? 아니면 1억이요? 모두 다 다르실 거예요. 연령별, 그리고 가족력, 가용소득 이 3가지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안내드린 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준을 나름 잡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20, 30대이신 분들은 처음 개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품이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본 금액을 3에서 5천 정도 비갱신형으로 무리가 안 되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부양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참 경제활동을 하실 시기에 치료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생기면 이 가족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중 보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20, 30대보다는 소득이 늘기 때문에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집중 보장하시는 이 시기가 개인별로 다르세요. 예를 들어서 40대이신 분이 나는 정년이 몇 살까지니까 이때까지는 집중 보장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10년 아니면 20년 또는 30년 갱신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도 60대가 되시면 60대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도 60대에 뒤늦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그의 병력으로 인해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좀 더 나이가 젊고 그리고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상품 이슈 중에 유사암이 있는데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저리염 등에 속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증권을 보시면요. 일반암 바로 밑에 일반암 이외의 암 또는 그냥 유사암이라고 해서 일반암 진단비 한 10에서 20% 정도 준비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즘에 유사암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준다고 하는데 그럼 나 기존 거를 그럼 해약을 하고 다시 새로 가입해놔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또 해약을 미리 하신 분도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암은 물론 암이라서 당연히 준비는 해야겠지만 대개는 일반 암보다 치료하시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완치율이 원체 높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조금 덜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유사암이 좀 없다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더 올려주시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력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준비하셔야겠죠. 하지만 기존 보험을 내가 없다고 해서 기존 거를 해약하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설마 지금도 암진단비 5천, 1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암진단비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시기 때문에 계획하실 때에는 반드시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내 가족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아직 증권을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앞에 일반암, 유사암은 이제 알았잖아요. 특정암, 그리고 소외암, 그리고 고해암. 이건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